4. 열렬한 마음의 참회. 일화의 형식으로. 난 거기 있을 때 무척 방탕한 생활을 했었지. 아까 아버지는 내가 처녀들을 꿰기 위해 수천 루블리를 써버렸다고 했지만 그건 돼지 같은 공상이고 사실은 한 번도 그런 일은 없었단다. 또 설사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을 위해서라면 돈 같은 건 한 푼도 필요가 없었지. 돈이란 나에게 있어서 하나의 액세서리로서 영혼의 열기이며 무대의 소도구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으니까. 오늘은 귀족 따님이 나의 애인이 되었다가 내일은 거리의 천한 계집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일은 보통이었어. 난 그 양쪽 여자들을 모두 즐겁게 해 주었는데 노래다, 춤이다, 집시 처녀들이다 하며 흥청망청 돈을 뿌려 대었거든.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내 파트너에게도 돈을 쥐어 주었다는 건 나도 솔직히 인정해. 여자란 대체로 돈을 받으면 무척 흡족해 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하기 마련이니까. 나와 놀아난 여자들 중에는 귀부인들도 있었는데 물론 전부가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가끔 그렇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 그렇지만 나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뒷골목을 더 좋아했지. 큰 길 뒤에 있는 좁고 꼬불꼬불하고 캄캄하고 구질구질한 뒷골목들 말이야. 거기에는 항상 모험이 있고 뜻하지 않은 일들이 있고 또 흙탕 속에 묻힌 노다지 보물이 있거든. 예, 이건 비유로 하는 말이다. 내가 있던 그 작은 읍내엔 실제로 그런 뒷골목이 있었던 건 아니고 다만 도덕적인 의미로서의 뒷골목이 있었을 따름이지. 그렇지만 내가 나와 같은 사람이라면 그 뒷골목이란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나는 방탕을 사랑하고 방탕의 치욕을 사랑하고 방탕의 잔인성까지도 사랑했어. 이래도 과연 내가 빈대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니? 해충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아무리 점잖은 척 해봐야 나는 역시 까라마조프가 아니겠니?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 어느 겨울날 온 읍내가 총 출동해서 7대의 트로이카에 나누어 타고 피크닉을 나갔었는데 나는 큼큼한 마차 속에서 옆에 앉은 처녀의 손을 슬슬 주무르기 시작했지. 결국 그 처녀는 드디어 입술까지 허락하고 말았는데 아주 귀엽고 온순하고 갸냘프게 생긴 아가씨로 어떤 관리의 딸이었어. 처녀는 어둠 속에서 여러 가지를 나에게 허락했거든. 아마 자기 생각엔 내가 그 다음 날이라도 당장 자기 집으로 찾아가서 청혼이라도 할 줄로 알았던 모양이지. 사실 나는 좋은 신랑감이라고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나는 그 후 5달 동안이나 그 처녀에게 말 한마디는 고사하고 그 반쪽도 말을 걸지 않았어. 무도회 같은 데를 가면 거기서는 걸핏하면 무도회가 열렸지. 그 처녀가 홀 한쪽 구석에 틀에 박혀 내 일거일동을 유심히 쏘아보고 있는 모습을 여러 번 볼 수 있었지. 그녀의 눈초리에는 원망의 불꽃이 지글지글 불타고 있더구나. 하지만 이런 장난은 내 마음속에서 살고 있는 버러지의 더러운 욕정을 만족시켜 주기 위한 심심풀이에 지나지 않았던 거야. 그 처녀는 5달 후에 어느 관리와 결혼해서 그 지방을 떠나고 말았지. 여전히 나를 원망하면서 그리고 또한 나에 대한 미련을 가슴속에 간직한 채로. 지금은 부부간에 원만하게 잘 살고 있는 모양이더라만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말해두지만 난 그 일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얘기한 적도 없고
그 처녀의 명예를 더럽힐 만한 행동도 하지 않았지. 비록 그 더러운 욕망에 사로잡혀 비열한 짓을 일삼고 다니긴 했지만 나는 결코 수치를 모르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이야. 아니, 너 또 얼굴이 빨개졌구나. 눈빛도 심상치 않고. 너한테 이런 추잡한 얘기는 그만하는 게 좋겠군. 하기는 이런 건 무슨 대단한 얘기거리도 못 되지. 기껏해야 폴드 콕식의 서론에 불과하니까 말이다. 그런데 그 잔인한 버러지는 점점 더 크게 자라서 내 마음속에 확고부동한 위치를 점령하고 말았거든. 그 당시의 추억을 모아놓으면 아마 한 권의 훌륭한 앨범이 될 수 있을 거야. 오 하느님, 그 귀여운 아가씨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는 여자들과 갈라서게 될 때도 결코 다투거나 하지는 않았지. 그 처녀들의 비밀을 어디까지나 감싸주고 명예를 훼손시킬 만한 것은 아예 하지도 않았으니까. 그래. 이젠 그런 얘긴 그만두기로 하자. 너는 내가 이따위 쓸데없는 수작이나 늘어놓으려고 너를 이리로 데려온 줄 알고 있니? 천만에. 지금부터는 좀 더 흥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지. 그렇지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부끄러운 기색은커녕 오히려 신이 난다는 듯한 표정을 한다고 해서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마라. 내가 얼굴을 붉힌다고 그러는 거죠? 하고 알루샤가 대꾸했다. 형님이 그런 얘기를 한다거나 그런 과거를 지녔기 때문에 붉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나 역시 형님과 조금도 다름없는 사람이라고 느꼈기 때문이지요. 내가 그건 좀 지나친 말이구나. 아니,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하고 알료샤는 열심히 이야기했다. 그 어조로 봐 그는 오래전부터 그런 생각을 해왔던 것 같았다. 우리는 같은 계단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단지 내가 제일 아랫 계단에 서 있다고 한다면 형님은 더 위에 한 14~15계단 위에 서 있는 게 다를 뿐이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결국은 모두 마찬가지라고. 맨 아랫 계단에 발을 디딘 이상 언젠가는 반드시 맨 윗 계단까지 올라가게 되고 말 테니까. 그럼 아예 발을 내딛지 말아야 하지 않겠니? 그럴 수만 있다면 내딛지 말아야죠. 그럼 너는 내딛지 않을 수 있겠구나? 글쎄,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고만 내 동생아. 더 이상 말하지 말려무나. 난 지금 내 손에 입을 맞춰주고 싶단다. 이를테면 감격의 키스를. 그런데 그 그루쌩까란 악당년은 제법 사람을 알아볼 줄 알거든. 언젠가 나한테 너를 꼭 잡아먹고야 말겠다고 장담을 한 적이 있으니까. 자, 이젠 그만두자. 쉬파리가 들끓는 더러운 화제로부터 무대를 나의 비극 장면으로 옮겨보자. 하기는 이쪽 무대 역시 쉬파리가 날고 온갖 오물이 가득 찬 것이긴 하지만 아까 아버지 가라사대 내가 순결무구한 아가씨를 꿰어냈다느니 어쨌느니 운운했지만 사실 그 비슷한 사건이 있긴 있었지. 하지만 그건 꼭 한 번 있었던 일이고 실제로는 성립되지도 않았던 일이야. 아버지는 내 비밀은 하나도 모르면서 그저 짐작으로 얼렁뚱땅 때려잡았을 뿐이니까. 나는 아직까지 한 번도 누구에게 이 얘기를 한 적이 없어. 지금 너한테 처음으로 말하는 거란다. 단 한 사람 이반을 제외하고서. 이반은 모든 걸 알고 있어. 벌써 오래전부터 알고 있지. 그렇지만 이반은 마치 무덤같이 입이 무거운 사람이니까. 이반이 뭐 무덤이라고요? 그렇다니까. 알료샤는 주의력을 총집중시켜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